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장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론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과정이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공론장 설계가 돼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사안의 성격과 환경입니다. 모든 사안은 독특하죠. 같은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마포에서 발생한 소각장 관련된 현안과 은평에서 관련된 소각장 관련된 현안은 소각장이라고 하는 소재는 같아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소각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자체도 다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이전의 경험이라든가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등에 있어서도 각각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사안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론장 설계도 그만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안에 따라 공론을 형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공론장 구성 방식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안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내부 구성, 진행 경로, 주요 이슈, 갈등 여부와 정도, 이해 집단의 입장과 실익 등이 결합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 사안의 성격과 주어진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갈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갈등 분석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이해가 걸려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등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론장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의 목표에 따라서 공론장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의견 확인이냐, 의견 수렴이냐, 자문이냐, 대안 개발이냐, 과제 해결이냐, 공동 결정이냐, 갈등 해결이냐,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론장 설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행정기관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든 공론장에서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론장의 목표와 과제에 따라서 공론장의 설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넓게 보면 사안의 성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복잡성과 난이도,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구성적인 어떤 구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안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안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논의할 의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가 증가하게 되고 논의 시간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량이라든지 논의 기간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시간을 배치하는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또 1박 2일 합숙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공론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논의 시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 주민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 시간을, 논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관심과 열정 정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어떤 사안은 시민의 관심이 지극히 높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 그 밀접한 정도가 좀 떨어지는 사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어디에다가 노인정을 만들 것인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후 해결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삶의 영역에 포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사안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안이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경우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요. 공론장의 관심과 열정이 높을수록 참여 가능성은 커지고 논의의 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서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 열기가 높을 수밖에 없고, 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서 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관심과 열정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역량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용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적인 지원은 전문가의 수준과 역량,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공론장 설계 및 진행 역량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 정도,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들, 그 다음에 기타 의회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 같은 것이 행정적 지원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역량이 풍부할수록 훨씬 더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론장 설계에서 고려 요인으로는 사안의 성격, 목적과 과제,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시민의 관심과 열정 정도, 지원 역량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이라든지 갈등 구조, 입장과 실익과 같이 갈등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론장의 목적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의견 확인이냐, 대안 개발이냐, 갈등 해결이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과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서도 공론장의 내용과 구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제의 수, 일상생활과의 거리 등, 또한 지원 역량이라든가 이 시간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열정 정도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인인데요. 논의 주제와 일상성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참여단 구성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원 역량도 고려를 해야 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고려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